오늘은 주제가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저희가 이제 4회째죠. 처음 기억 한번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 했던 게 저희가 뭐였는지 혹시? 비만. 그렇죠. 두 번째가 당뇨, 세 번째가 그리고 오늘이 이제 고지혈증. 사실상 대사증후군의 이제 대표 대장인데요. 이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을 보면 질환이 생각보다 너무 흔한데도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반대로 이 질환만큼 심각성 또는 약의 사용이 남용되는 질환이 없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고지혈증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고지혈증, 그러니까 지질이라는 그게 우리가 정말 다양한 논란이 많은 물질들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질을 나쁜 애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공격하는 대상이었다면 언젠가부턴가는 또 지질을 우리가 너무 찬양해요. 특히 요즘 들어 우리가 뭐 저탄고지다, 뭐 케톤식이다 하면서 지방이 좋은 거에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좋은 것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지질이라는 게 너무 좋고 나쁘고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억울한 누명들이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요즘 챗 GPT라고 유행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매출 1위 하는 의약품이 뭐냐 제가 궁금해서, 약도 다 많이 팔릴 테지만 특히 많이 팔리는 게 뭘지 궁금해서 이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보면 과거에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매출 1위가 그때 당시 이게 2021년 기준으로 답변을 해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한동안 뭐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까지도 맞추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팔렸을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제일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냐로 봤더니 여기 밑에 노바르티스의 항생제인 리베트라라고 하는데, 저는 리베트라라는 항생제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은 사실 리베트라보다는 리피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 고지혈증 약인데요. 얘는 이게 보면 챗GPT가 똑똑한 것 같으면서 조금 멍청해서 항생제는 아니고요. 고지혈증 약인데 이게 뭐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리베트라, 리피터라는 약이 아스피린과 함께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약이거든요. 이 약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틴 계열의 약입니다. 그러면 이 리베트라라는 게 도대체 어떤 약제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리베트라는 항콜레스테롤 약물이고 아토르바스타틴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타틴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리피터라는 약은 사실 주로 우리가 경구용으로 먹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구용 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챗GPT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을 미리 많이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쭈루룩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걸 뒤에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타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고지혈증 환자가 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스타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건 그만큼 고지혈증이 흔하다. 실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30에서 40% 가량이 고지혈증을 실제로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타틴이 흔히 처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현재 사회인데, 이 스타틴만큼 음모론이 많은 약이 없어요. 음모론이 많은 만큼 또 스타틴에 대한 찬양도 엄청난데, 보면 일단 스타틴이 일단 우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이 약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스타틴이 발견된 게 한 1990년대인데 그때부터 심혈관 질환 예방이 확실히 올라갔다.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타틴을 누군가는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하고, 또 요즘은 이 스타틴을 암을 치료하는 데 쓰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암을 치료할 때 이 스타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동안은 이게 치매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스타틴이 치매를 유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스타틴이 오히려 치매를 예방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치매를 유발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예방한다고 하고, 또 이제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타틴에 대한 음모론이 정말 많아요. 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스타틴을 먹으면 근육이 녹는다, 또는 호르몬장을 일으켜서 갱년기 장애를 유발한다, 이 자체가 치매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는 심각한 경우 암도 유발한다. 누군가는 이게 암을 치료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암을 유발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게 치매를 예방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게 치매를 치료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스타틴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콜레스테롤이 정말 나쁜 것인가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인데 그렇게 떨어뜨리려는 이 콜레스테롤이 정말 나쁜 게 맞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질가설이라는 걸 좀 이해해봐야 되는데, 지질가설이 뭐냐면 지질은 나쁜 놈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됐었는데 그걸 뒤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해하고 났다면, 그러면 왜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이라는 약이 왜 위험한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질가설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안셀키스라는 박사가 이제 1956년에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 고혈압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50년대가 미국이 워낙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시기였어요. 대표적으로 지난 고혈압 강의 때 말씀드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실제로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고,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위급에서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이 심혈관 질환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를 열심히 연구하던 시기였고요. 그때 당시 나온 게 바로 이 지질가설이란 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안셀키즈라는 박사가 전 세계에서 7개국의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쭉 보시면 칼로리, 그 팻 칼로리, 그러니까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더라. 7개국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섭취가 많을수록,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심장병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콜레스테롤이 심장병, 심혈관 질환을 만드는 원인이구나 라는 발표를 한 거죠. 또 이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날짜로 보면 더 이전인데, 미국의 프레밍엄이라는 지역, 매사추세츠 근처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대대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1948년에 시작해서 사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한 16년 정도 일단 한 50세 이하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을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더니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하더라 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힘을 받아서 아까 앞에 안셀키즈 박사의 그 지질가설이 힘을 얻고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다. 이게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게 바로 이 연구인데, 자마라고 하는 의학 저널에서 유명한 4대 저널 중에 하나인데, 그 저널에서 학술지에서 게재된 연구를 보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한 6년 정도 한 30만 명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수록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하더라. 특히 150을 기점으로 해서 150보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상동맥 질환, 이게 코로나리 리스크 레이셔라는 게 관상동맥에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그 질환 발생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라 라는 연구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것까지 나오니까 이제 의사들도 모든 의료계에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맞구나, 지방이 맞구나 해서 대대적으로 TV 광고도 하고 콜레스테롤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뭐 버터다, 뭐다, 육류다 이런 지방에 대한 지방 음식들에 대한 공격이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이 제이콥 예루살미라는 박사가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안셀키즈 박사가 발표한 연구 자료가 7개국의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실제 데이터는 22개국 자료를 정리를 분명 했는데 그 중에 이 7개국 자료만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22개국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그래프,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안셀키즈 박사가 제시한 그래프인데, 오히려 이 사람이 제외한 연구들을 보니까 1번 그룹, 지방 섭취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높은 국가가 있더라. 또 반대로 오히려 지방 섭취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낮은 국가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7개국 데이터만 발표했을 때는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사망을 많이 한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데, 우리가 원래대로 결과 조사한 22개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그 논리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그 자마에서 발표된 학술지를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상이 될 때 전반적인 사망률이 올라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주황색 형태의 그래프들이 그 자마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라면, 알고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 밑에 콜레스테롤이 150 이하로 떨어지는 그룹들을 보니까 오히려 또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그룹에서도 사망률이 증가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만 발표를 해서 지방이 나쁜 놈이다라고 몰고 간 게 아니냐라는 이런 반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미네소타 대학에서 어떤 데이비드 제이콥스 교수팀이라는 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소화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또 호흡기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이 올라가기도 한다. 이런 연구도 나오고요. 또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나온 연구에서는 크로말츠 박사라는 사람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노년층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을 때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을 보다 보면 누군가는 콜레스테롤이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은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결국 적당해야 되는데 이 적당하다의 기준이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콜레스테롤은 결과적으로는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이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